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고층에서 작업을 하던 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수색은 추가 붕괴 위험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사고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도 현장으로 출입하는 모든 통행은 통제된 상태입니다.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크레인이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외벽 잔재물이 추가로 낙하할 위험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부터 중간까지 외벽이 잘려나간 건물 바로 옆에는 공사에 쓰이던 높이 140m의 크레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 점검 결과 이 크레인이 붕괴 여파에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레인 높이가 140m인 점을 고려해 소방당국은 반경 주민 109세대와 상가 90여 세대를 어젯밤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이게 위험이 있어가지고 주변 주민 대피 조치 및 교통안전 통제 등을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의 소재 파악이 중요할 텐데 이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장 전체 작업자 394명 작업자 중 현재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는 모두 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색 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금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경우 수색 당국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업자 6명은 붕괴 사고 당시 건물 28층부터 31층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실제로 작업에 투입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추적한 결과 작업자들의 위치는 공사 현장 근처로 파악돼 아파트 내부에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다시 한번 안전 점검을 하고 구조 인력들의 안전이 확보되면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작업자들의 가족과 지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층부터 38층 양쪽 외벽이 붕괴되며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작업자나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는 추운 날씨에는 타설 작업을 하지 않는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이 사고 발생의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84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중 하나로 신축 중이었습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원인과 안전관리 조치 등을 조사하기로 했고 국토부와 노동부 등 정부도 조사와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화이자 백신이 오는 3월 출시됩니다. 내일 국내로 들어오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번 주부터 바로 처방될 예정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3월 중 오미크론 백신이 출시될 거라고 발표했고 모더나사도 올 가을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백신이 개발되면 별도의 계약 없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변이를 예상하고 또 그 변이에 따른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으로 도입되는 걸로 하는 그 계약이 돼 있다는. 오미크론 백신이 향후 4차 접종에 쓰이는 것 아니냐 관측에 대해 정부는 4차 접종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의 면역 지속 효과에 따라 필요해질 수 있지만 국내외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정책 방향과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3차 접종에 집중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행 상황은 3차 접종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3차 접종이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백신이 출시될 시점에 우세종이 다른 변이로 또 바뀔 수도 있다며 3차 접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바백스사의 코로나 백신 국내 사용 허가 여부도 결정되는데 허가가 나면 미접종자의 1, 2차 접종에 주로 쓰일 전망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인천공항을 통해 2만 명분 정도의 첫 물량이 도착합니다.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고령층부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처방과 투약이 모두 시작될 예정으로 지자체와 담당 약국 등에서는 관련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처방 대상과 투약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억제에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작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7% 올랐습니다. 연 2% 이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금 계획보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오늘 상원 금융위 인준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그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가 상승이 굳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연준 내에서는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미 연준 당국자들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왔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례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통상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에 영향을 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더 크게 걱정했습니다. High inflation is a severe threat to the achievement of maximum employment and to achieving a long expansion that can give us that. 세계은행은 오늘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5.5%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 3.2%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 활동을 계속 결함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과학, 기술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경제대국을 목표로 하겠다는 신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대중 강연 형식으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을 공개한 이재명 후보.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4대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미래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녹색에너지, 중소벤처, 서비스업을 축으로 하는 산업 대전환, 여기에 미래인재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덧붙였습니다.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기후에너지부, 데이터 전담부서 등을 신설하는 한편 예산기획 기능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과 정부가 메타버스에서 직접 소통하는 메타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이야, 정부 24 실행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부 24를 실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2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탈 제도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재 가장 큰 위기로 코로나 상황과 저출생 문제를 꼽으며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아이를 낳으면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50년간 염색 공장 등으로 사용되다 최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소에서 신년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나눠내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분을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50조 원이 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이 역시 매년 3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는 공약들이 시장 경제를 중시해온 기존 입장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양립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장 경제 체제와 이 양립을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코로나19 방역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확대 적용된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라며 실내 공간의 크기와 환기 수준 등을 반영한 방역 패스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파가 새해 들어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칼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14도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고는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요. 잠깐일 뿐 서쪽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눈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최고 8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고 있어서요. 이들 지역에선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